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입니다. 저도 창업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현재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께 정말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식당을 이미 경험하고 있거나 식당 창업을 해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받고 나만의 식당 경영 노하우를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는 3여년 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에 대한 나의 답변을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것입니다. 때문에 좀 더 두서가 없고 표현이 투박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한 나의 소신과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식당 창업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비스업에 종사할 마음은 되어 있는가? 과연 먹는 장사가 자신과 맞을까? 인내심이 있는가? 이런 창업하려는 자세와 마음가짐에 대해 점검하도록 독려하면서 냉철하게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2016년 9월 백종원. 지금 식당을 시작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앞으로 식당은 작아지면서 전문화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도하게 지출되는 운영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할 때 원재료에 비해 거품이 끼어있는 메뉴를 찾아 전문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자격증은 필요할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외식업을 할 때 학력이 필요한가이다. 그 질문을 나에게 하면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한다. 나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남들이 보기에 나쁘지 않은 학벌을 가졌지만 이 학벌이 외식업을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은 하나도 없다. 물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사업가로서는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벌은 식당 창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외식 관련 학교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의 나에게 학교 갈래? 취업할래? 라고 묻는다면 굳이 학교를 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조리사 자격증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저 자격증 하나 따기 위한 것이라면 권하고 싶지 않다. 나는 예전에 조리학원을 다니다가 일주일 만에 그만둔 적이 있다. 조리사 자격증을 따더라도 실전에 들어가서는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외식업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은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다. 가능하면 외식업 창업을 하려면 실제 식당에 발을 담가보라고 조언하고 싶다. 조리 쪽이든 주방이든 최소한 정말 먹는 것이라도 미친듯이 좋아해야 한다. 재주가 없다면 음식을 먹어보고 뭔가 문제점이나 장점을 찾아낼 수 있는 분석력이라도 있어야 한다.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잘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만든 음식이 최고라는 생각에 갇히는 것이다. 본인은 최고라고 생각해도 먹는 입장에서는 그다지 다를 것이 없는 음식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걸 벗어나려면 경험밖에 없다. 많은 곳을 다녀보고 먹어봐야 한다. 사람들이 식당을 창업하려는 마음을 먹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다. 나랑 이 일이 잘 맞을까? 하는 생각이다. 식당과 맞는 인생이 따로 있을까? 사실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나는 외환 위기 때 정말 바닥까지 망했었다. 당시에 식당 몇 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식당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계속해서 다른 일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건축자재 사업을 버렸고 그대로 폭삭 망해버렸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식당을 운영했지만 식당은 하루아침에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적자가 흑자로 천천히 돌아설 수 있지만 단시간에 큰 돈을 벌기는 힘들었다. 하다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다. 이렇듯 식당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다. 나 스스로 정말 식당과 잘 맞는지 고민도 해보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 사람들이 간혹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경험을 해보는 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냐고 물어본다. 그럼 나는 이렇게 말해준다. 내가 가진 시간의 반 이상은 장사가 안 되는 곳에 먼저 가서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 매장을 문 열기 바로 전에는 좋은 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식당에서 경험을 쌓아보세요. 식당은 문을 열자마자 대박이 나는 경우는 드물다. 안 되는데 가야 하는 이유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심이기 때문이다. 살면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이 기다림이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면서 제일 많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다. 동업은 어떨까? 나는 동업을 추천하지 않는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깨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장사가 잘 될 경우는 더욱 그렇다. 장사가 안 되면 서로 의지하는데 잘 되면 깨지기 쉽상이다. 좋은 상권은 따로 있는 걸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식당을 처음 하는 사람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권리금이다. 나는 처음에 무조건 상권이 좋은 데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싶다. 특히 초보자는 권리금이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경험을 쌓고 난 후에 뒷골목으로 간다면 버틸 여력이 생긴다. 손님이 없으면 나조차도 6개월을 버티기 힘들다. 그리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잘 되는 가게 옆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상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권은 안 좋은데 그 가게만 잘 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식당 이름을 정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 식당을 오픈할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식당 이름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간판이 내가 파는 메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매장을 운영하면 홀과 주방 가운데 어느 쪽에 더 중심을 두느냐로 고민할 때가 있다. 나는 주방도 중요하지만 홀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사장은 음식을 만들 줄 알아야 하지만 위치는 홀이어야 한다. 물론 홀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하지만 사장이 그런 모든 자존심 상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손님이 다시 찾는 것이다. 외식업의 장점은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몸을 움직여야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 탄력을 받고 나면 서서히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건 접시 돌리기와 똑같다. 접시 돌리기는 계속 돌려야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 접시 돌리기를 하면 한눈 팔 새 없이 접시만 쳐다보고 돌려야 한다. 하지만 접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 가끔 한 번씩만 쳐주기만 해도 돌아간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돌려주고 확인하지 않으면 접시는 금방 떨어진다. 이처럼 처음 자리를 잡기는 힘들지만 잡고 나면 핵심을 알기에 초심만 잘 지키면 운영이 된다. 이게 내가 보는 외식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 맛 30%, 분위기 70%. 음식 맛이 30%도 안 되는 메뉴라도 식당 인테리어만 좋으면 맛집이 된다는 말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맛이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이다. 그런데 손님이 식당에 들어가서 여기 맛있어 라고 말할 때의 맛은 순수하게 입으로 느끼는 맛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음식 맛을 100% 맛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놓아도 이것만으로 손님이 만족해하지 않는다. 맛집이 되려면 음식 맛에 연출이 더해져야 한다. 이 연출에 인테리어도 포함되고 음식점의 첫 인상도 포함되고 사장의 친절도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합해져야 손님이 느끼는 100%가 만들어진다. 마치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준비하면서
내신을 위한 공부와 수능을 위한 공부를 병행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한쪽만 열심히 공부해서는 대학 합격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식당에서 느끼는 음식 맛은 순수한 맛 한 가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식당을 들어설 때의 첫 느낌부터 손님을 반기는 사장의 표정, 주문을 받는 종업원의 멘트, 마음에 쏙 들게 꾸며놓은 실내 인테리어 등 음식 맛을 100%로 만드는 요소는 도처에 깔려있다. 식당을 창업한다면 내 가게에서 파는 모든 것을 합해 100%가 되는 음식 맛을 만들어내도록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또한 식당 안에서 나만의 재미를 찾아야 한다. 식당을 창업해보면 첫 문을 열면서 대박이 나는 것도 있고 처음에 안 되었다가 나중에 대박이 나는 것도 있다. 처음부터 잘 되면 1, 2년은 불안해서 열심히 하다가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알아서 잘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가 되면 사장은 두 부류로 나뉜다. 외제차를 타고 놀러 다니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나 없어도 당연히 잘 돌아갈 거야 하는 부류와 나처럼 한번 된통 당한 경험이 있어서 정신 차리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부류이다. 나 역시 외환 위기 때 한번 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이상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